네,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네, 설날에도 어김없이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다이아몬드 종목 볼 텐데요.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해서 지난주 1월 20일부터 1월 21일, 1월 22일, 1월 23일, 1월 24일 이렇게 해서 쭉 봐보겠습니다. 네, 1월 20일 종목 1등인 솔루스 첨단 소재고요. 이날 등락률이 20.5% 나왔고 갭이 1.42% 나왔었고 시가 대비 등락률 하면 18%, 그러니까 시가 갭 1.42부터 18.82% 더해가지고 20.5%가 된 거죠. 그리고 D값은 54, 거래대금 875 이렇게 나왔었고요. P값이 1595, 굉장히 많이 나왔죠. 솔루스 첨단 소재 1525로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온 편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렇게 계속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가 여기에서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월봉상 보면은 이런 약간의 하락 추세지만은 여기에서 다시 끌고 올라가려고 이렇게 거래대금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은 여기서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올라가는 추세 초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봉 중심에서 매수를 해볼 만했죠. 매수를 이때 셋째 날에 했으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하셨으면은 바로 약 5% 조금 넘게 수익이 나는 구간이긴 한데요. 여기에서 바로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솔루스 첨단 소재 전체적인 이런 상승 추세를 본다면은 여기서 상승했다가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끼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계속 요즘 반도체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제조 반도체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P값이 1166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은 3042억이죠. 870억 여기는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7천억 가까이 있는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4,500억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대금이 3천억 넘게 나왔죠, 이때.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3,612억. 유통비율로 친다면은 이제 거래대금이 한 바퀴가 돌아버린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뒷값도 100,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뜬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속 잘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강한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고가운을 하다가 한 번 더 뚫어주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 이런 악성 매물이 많은 곳에서 지금 막히고 있는데 여기에서 뚫어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굉장히 추세가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을 보면은 23%가 나고 거래대금이 조금 적어요. 시가총액도 좀 작긴 한데 유통비율이 30%라서 거의 400억 정도 되는 편이라서 이것도 사실 한 바퀴가 돈 편이긴 하죠. 거래대금이 유통비율로 치면 거의 한 바퀴가 돌았는데 여기서 살짝 밀리다가 이쪽에 지금 걸려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P값이 1400%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조금 머뭇거리는 편이다.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은 이렇게 해서 상장을 하고 1년이 지났죠. 1년 지나고 이렇게 있는 상태라서 어느 정도 그 오버행 이슈는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선 엔지니어링도 어느 정도 좀 이 회사 내용을 좀 보고 매수할 수 있으면은 매수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차트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악순 매물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 받쳐줘 가지고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지지를 해주고 여기서 다시 상승이 나오는 모양인데요. 다시 눌림이 나왔고 여기에서 이쪽까지 다시 들어가지 않는 이상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선 엔지니어링 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이거는 우선주니까 뺐고요.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700억인데 거래대금이 570억 정도 나왔고 그래서 굉장히 뜬금없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악성 물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좀 빠졌습니다. 빠졌고 봉 중심까지 빠진 상태고 여기에서 다시금 윗꼬리로 한번 딱 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하락이 나오다가 여기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나서 이제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전에 보시면 이때가 점상처럼 올라갔잖아요. 점상처럼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 패턴인데 점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여기서 패디가 쳐진다 라고 하면은 요걸 이런 식의 차트는 매수를 걸어두는 게 좋지가 않고 이런 건 좀 다이아몬드에서 제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장대 양봉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빠져도 괜찮은 정도이다. 여기에서 나왔던 매물을 여기에서 다 걷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쪽 인텍플러스가 좀 가벼워서 그런지 요런 이게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해서 장대 양봉 다음에 도지처럼 나오면은 이게 다시금 바람개비 형태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차트가 기대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락 전환이 돼가지고 계속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버텨주는 걸 봐서는 괜찮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기에서 엄청난 하락이 오다가 이때 엄청나게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때도 어느 정도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120억, 이때는 190억 들어왔는데 이때는 거래대금이 797억, 거의 800억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797억 이렇게 들어와 있죠. P값이 1000%가 조금 안 되긴 하지만 797억이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왔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는 1600억씩이나 들어왔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태고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두 번 나왔고 이 1800억인데 이제 시가총액이 1800억이고 유통 비율이 60%가 조금 안 되는 편인데 1600억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퀄리타스 반도체는 거래대금 엄청 나오고 이 거래대금의 거의 2배 되는 거래대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윗꼬리가 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만 하더라도 괜찮은 상태였지만 이렇게 장대 양봉과 꼬리가 나왔음에 이제 나왔으니 이제는 좀 약간 하락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영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시가총액 517억에다가 유통 비율이 38% 그러니까 40%가 조금 안 되는데 거의 200억 정도 되는 거죠. 200억 시가총액이 실질적으로 200억 정도 되는데 144억이 나왔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뭘 조심하라 그랬죠? 여긴 갭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갭. 이렇게 갭이 있으면은 무서운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갭이 있죠? 갭이 있는데 여기에서 꼬리가 있단 말이에요. 꼬리를 물고 나온 갭이긴 한데 이렇게 나오면은 계속 잘 가면 좋은데 여기에 시원하게 가지 못하고 그리고 윗꼬리가 많이 달렸단 말이에요. 꼬리. 이렇게 꼬리가 달리면은 이게 어떤 거죠? 매도세입니다. 매도세. 매도세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금 하락 전환이 되어서 이쪽엔 갭까지 메꾸러 내려올 가능성이 조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차트는 매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는 것도 좋은데 전체적인 패턴 흐름상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정황상 여기 갭을 메꾸러 내려올 수 있다. 첫 번째는 갭이 있고 두 번째는 윗꼬리가 많이 있고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상태에서 윗꼬리가 나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수하려던 그런 세력들은 여기에서 다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모았었던 조금씩 모았었던 세력들이 여기에서 여기나 이런 데서 모았던 세력들이 여기에서 다 팔았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보브 반도체 보겠습니다. 어보브 반도체는 시가총액이 1584억이고 거래대금이 200억 나왔죠. 그래서 이제 P값으로 치면은 1112%로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자, 요 종목은 약간 제주 반도체에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여기에서 거래대금이 287억 나왔고 시가총액 1,500억인데 평소 거래대금 엄청나게 적죠. 거래대금 보면은 12억 나왔고요. 이때도 보면은 거래대금 19억 나왔고
13억 거의 그래도 10억을 넘기는 수준으로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서 많이 나왔긴 했었지만은 이때가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1,500억 나왔죠. 이런 식으로 1,000억대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 500억 이상 좀 나왔을 때 좀 뭐랄까요,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추이를 보면 좀 약한 편이죠. 이렇게 고가놀이를 하면 괜찮은데 여기에서 약간 악성 매물대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추세가 조금 안 좋은 편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가로 떨어지고 이제 8,500원까지 조금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래도 여기 이 정도 많이 빠졌는데 여기에서 바닥을 다지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주봉상 쌍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영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고영은 시가총액이 1조씩이나 합니다. 지금 봤었던 종목 중에서 가장 무거운데요.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이때 상한가가 나왔죠. 이렇게 상한가가 이렇게 나온 종목들은 이 P값이 901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1111억이라고 하면은 1171억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봤을 때 거래대금이 최근에 굉장히 꾸준히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고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엄청 상승이 많이 나왔다가 계속 하락 추세를 가지고 반등하면서 하락하죠. 괜찮은 종목들은 이렇게 반등하면서 하락합니다. 그래도 이때 한번 크게 반등이 나와줬고 이렇게 눕밖으로 엄청나게 원웨이로 계속 하락이 나오다가 이때 엄청나게 강하게 나오면서 드라이브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는 고영은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짱바닥 찍다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빠졌고 이렇게 반등을 하는 이런 퍼센테이지가 중심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중심 정도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올라가면 3%에서 5%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은 거기만 찍고 계속 빠질 가능성도 좀 조정을 많이 보일 가능성도 많고 조정을 보인다면은 횡보를 할 가능성도 많아지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거의 2천억 가까이 되고 거래대금 400억이 나왔고 P값이 150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미래반도체가 상장을 하고 나서 계속 하락 추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봉상 본다면 여기에서 주봉상 약간 쌍바닥 찍고 다중바닥으로 세 번째 바닥을 찍은 다음에 어느 정도 하락 추세가 안정이 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심리적 저항대가 심리적 지지선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이쪽도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부터는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추세를 굉장히 좋게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추세 이쪽이 상단이 되는 것이고 추세 중단이 중간 이 정도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추세 중단해서 이렇게 매수를 해서 계속 추세를 타면서 피라미드 형식으로 피라미딩 트레이딩 기법으로 매수를 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미래반도체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렉소 보겠습니다. 큐렉소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4천억이죠. 조금 큰 편인데 여기에서 대금이 1,700억 정도 나왔고 그리고 유통비율을 보면은 거의 굉장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때 괜찮게 나왔는데 그 이전에 보면은 이전에 14일날 이미 이쪽에서 고가누를 하다가 한번 또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힘이 약해져서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때부터 다이아몬드는 안 떴지만은 이때부터 급등하고 1차 급등, 기간 조정, 2차 급등, 고가누리 하면서 2차 조정,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이 나왔고요. 3차 상승,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조정, 3차 상승,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보통 같은 경우는 3차까지 간다고 하면 또 4차 가는 건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것도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노팀 같은 경우는 1,400억 정도 하는데 거래대금이 1,181억 나왔습니다. 굉장히 조금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5%가 나왔다는 것은 최근에 이런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5억이 나오고 이렇게 본다면은 이때 10억 나왔고 4억 나왔고 굉장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오면은 이렇게 바닥이 1차, 2차, 3차, 4차 4번 찍는 바닥이 나오는 상태인데 약간의 우상향 패턴이 이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냥 차트상 보면은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거를 들어간다면은 소액만 들어가는 건 괜찮지만은 조금 많이 들어가면은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노을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노을 종목을 보면은 시가총액 1200억이고요. 거래대금 479억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어느 정도 나오긴 했어요. 근데 계속 추세가 우상향으로 이렇게 사인 N자 상승 사인 파일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바람직한 그런 차트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P값은 조금 적긴 한데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패턴의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굉장히 등락을 많이 하면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사실 여기까지 빠졌어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올라갔고 여기에서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위를 치면서 상승 삼각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승 삼각형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1차 실패하고 2차 실패하고 3차까지는 안 가고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서 3차 나오고 빠진다고 하면은 3차 치고 빠지면은 조금 더 깊이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락 패턴이 나오는 경우는 노을을 매수했었던 사람들도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정리하는 게 좋은 상태이고요. 그런 패턴입니다. 이렇게 3번 쳐서 못 올라가면은 빠르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비보존 제약 같은 경우는 요게 계속 이때 상장을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여기에 살짝 치면서 나오다가 계속 빠졌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끼가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요거는 박스권 매매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박스권 매매라고 하면은 거의 지금은 거의 상단 쪽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오버슈팅이라고 보고요. 상단 쪽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 보이듯이 여기 5,000원 있죠? 여기 이쪽 라인에서 사는 게 좀 안전해 보이고 그래서 요런 거는 시가총액이든 이 종목의 이런 내용 그러니까 비보존이 좀 작전을 많이 쳤던 종목이라서 되게 많이 추천은 못 드리겠는데 산다면은 굉장히 안전하게 산다면 5,000원 부근에서 산 게 낫고 그리고 추세를 보면 이렇게 가다가 살짝 추세가 조금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추세 상단이라고 치면은 적어도 이 추세 하단 여기에서 사는 게 어느 정도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보존 제약 이렇게 있고요. 삼화전기 비보존 제약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삼화전기 보겠습니다.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86년도부터 굉장히 길게 있었던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때 변동성이 크게 났다가 이쪽에 엄청난 하락이 많이 나고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1차 상승 또 2차 다이아몬드 나오고 3차 다이아몬드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주봉으로 본다면은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긴 한데 조금 불안한 것은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금 빠졌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외바닥을 찍고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라고 좀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이런 추세를 본다고 하면은 한 번 더 상승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고 중단 이렇게 있고 목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최대 한 5만 원 정도 선까지 여기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거기 상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짧게 먹고 빠지는 전략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그리고 SP소프트를 보겠습니다. SP소프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2,300억 정도 되고요. 이때 굉장히 엄청나게 널뛰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기를 갖고 우상향을 어느 정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우상향 추세를 계속 믿고 간다면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세 번 정도 찍고 여기서 다시 빠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이듯이 회색 라인 있죠? 여기 9,000원 정도대에서 모아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이미 중단을 찍었죠? 그리고 이쪽은 중단이 아직 안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진다면은 이 중단도 괜찮은 타점이 될 수 있고 또 올라가게 된다면은 지금 여기 이 중단 그러니까 9,570원을 상향 돌파를 이렇게 일봉상하게 되면은 또 매수를 하면서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 SP 소프트라는 것이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탔으니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피노라는 종목을 보겠는데요. 이거는 피노는 시가총액 1,175억이 나왔고요. 거래대금 좀 조금 나와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추천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유통 시가총액으로 보면 700억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거래대금 나왔고 그 다음에 아쉬운 게 바로 다음 날에 바로 중심봉 찍고 그 다음 날 해가지고 시가를 이탈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다이아몬드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패턴을 봤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동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굉장히 좀 다이아몬드 나오고 나서 시가총액 3천억 정도 되는데 거래대금이 747억 어느 정도 준수하게 나오긴 했지만은 P값이 조금 적다. 그렇다는 것은 최근에 거래대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P값이 어느 정도 나오지가 않았는데 1,700억 나왔다가 여기서 빠지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 깃발형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도 매수를 했다면은 깃발형 패턴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게 그려지냐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여기 딱 있죠? 제가 예전에 그었던 선인데 1차 목표가는 14,000원을 보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4,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덕전자를 보신다면은 이제 대덕전자는 시가총액이 1조에 가깝습니다. 1조에 가깝고 거래대금이 276억 나왔는데 P값이 567억이죠. 이렇다는 것은 576%라는 것은 최근에 거래대금이 좀 적었다. 그래도 준수하게 30억 이상 정도 60억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적을 때 20억 나오고 굉장히 준수할 때는 60억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650억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27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딱 봐도 이렇게 엄청 많이 나온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랄까요 엄청나게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은 고가누를 해버렸습니다. 고가누를 하고 이때 다시금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 다이아몬드 딱 나오고 나서 이때도 거래대금이 100억 정도 나왔지만은 다이아몬드 나오고 나서 중심봉이나 시가까지 분할 매수해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럴 때 분할 익절을 하고 여기서도 빠졌으면은 여기 봉 중심도 있으니 시가 정도 빠지면 여기 매수해가지고 다시 올라갈 때 여기 정도 되면은 이제 최종 매도하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봐서 난 대덕전자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계속 홀딩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대덕전자는 약간 뭐랄까요 작전주처럼 움직이지 않고 실적주로 거의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추세를 월봉으로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면 대덕전자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휴스틸을 보겠습니다. 휴스틸을 보면은 시가총액은 2,600억 정도 되고 거래대금 178억이죠. 이런 걸 봐서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좋게는 안 봅니다. 여기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떴다는 거는 최근 거래대금도 굉장히 적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3억 나오고 6억 나오고 굉장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휴스틸 또한도 난 이걸로 굉장히 오래된 종목이니까 장투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래서 장투를 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여기 등락률이 연 단위로 봐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등락이. 이때도 보면은 종가가 99%, 종가가 91%, 종가가 마이너스 0.68%, 종가가
마이너스 24%, 종가가 이제 24%, 이런 식으로 커 보이긴 하는데 연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이제 월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세 달 동안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것도 속단해서 이때 많이 들어가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도 있죠. 이때 다이아몬드가 떴는데 갭이 떠가지고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다이아몬드가 나와도 이때 사일선에서 이렇게 좀 조금 삐져나와도 이 본전까지 안 오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패턴이 나왔는데, 네, 이때 보면은 그렇죠. 이건 갭으로 빠져가지고 이거는 조금 어렵고, 휴스틸이 여기에서도 여기에서 빠졌어도 어느 정도 여기에서 조금 물을 타면은 이쪽에서 입질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요게 조금 무서웠었죠. 요게 이렇게 엄청 굉장히 많이 빠졌고, 여기에서도 좀 물을 타이밍을 잘못하면은 이쪽까지 가서도 나가기 힘든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직 휴스틸은 하락 추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좀 매수하기가 단기적으로는 괜찮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써니전자는 뻔하죠. 정치주. 이제 여기에서 안철수가 쭉 엄청나게 들어오다가 여기에서 빠지고, 여기서 다시금 딱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안철수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오늘로써 기소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가 대선 주자로서 부각을 못 나타내고 있는 걸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이것만 보고 이거 안철수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서 아무리 이게 2,000원 아래로 내려와도 매수를 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0원 내려오더라도 뭐 1,500원까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잠깐 이제 대선 시즌 됐을 때 안철수가 후보 나왔다 그런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서 조금 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써니전자는 조금 비추천합니다. 그리고 1월 21일자 보겠습니다. 1월 21일자로 이제 JMB 있습니다. JMB가 있는데 여기에서 양봉 나오고 나서 이 고가놀이 하고 있죠. 시가총액이 648억밖에 안 되는데 221억, 3분의 1 이상, 그리고 27%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시가총액이 170억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170억에서 거래대금이 221억 나왔기 때문에 한 바퀴 다 돌았다라고 볼 수 있고, 윗꼬리가 많이 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천천히 싹싹싹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MB를 공부해봐가지고 정말 괜찮다 하면은 소액으로 몇백만 원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작더라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시가총액 작은 종목은 공부는 하더라도 많은 돈으로 하지 말자. 티웨이 홀딩스를 보면은 이때 그 예림당 관련해가지고 이제 티웨이 홀딩스에다가 좀 더 안전하게 경영해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안전하게 경영하기 위해서 또 그런 자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준비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경영 정상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때는 굉장히 높았었지만 굉장히 빠졌죠. 그리고 여기서 경영 정상화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시만요. 추은주가를 빼도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해서 감자는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보면 권리락 좀 많이 있었고, 근데 굉장히 잘 나갈 때 배당을 해가지고 권리락이 좀 있어가지고 빠졌고,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지금 이때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1차 상승, 2차 상승 이렇게 하다가 3차 상승 나오고 여기가 이제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위해서 이렇게 뻥튀기를 하는 걸로 저는 일단은 보이고 경영 정상화가 될 것 같은데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하고 이제 최소한 1,000원 이하 좀 권장하기로는 700원 정도 됐을 때 들어간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뉴스를 제가 봤었는데 요거는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서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고영은 저번에 봤었죠. 전에 분석했었던 거 보시면 되고요. 와이팜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700억 정도 합니다. 1,700억 정도 하는데 거래 대금이 1,278억 나왔죠. 유통 비율로 치면은 한 바퀴 도는 겁니다. 한 바퀴 돌았고 여기서도 또 거의 한 바퀴 돌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고가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와이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계속 빠지다가 여기에서 고가놀이를 하고 있으면은 여기 이 정도 되면 한 번 정도는 더 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다가 한 번 또 올라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한 번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종 목적지는 최종은 이렇게 해서 사실상 최종은 6,500원이에요. 요거는 제가 보는 이론으로 하면은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에서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빠지면은 4,000원대로 이제 끝난 거고 또 올라가게 되면은 이쪽 고가 돌파를 하게 되면은 5,200원? 5,2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5,200원까지 올라간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고가를 하다가 6,000원까지는 찍고 빠지는 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차트 이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그 파동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건 6,000원을 지금 생각하고 작전을 하고 있다. 보면 이렇게 6,000원 이렇게 있죠. 이쪽을 넘어서 6,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여기에서 그 베팅을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빠지게 되면은 사실상 한 봉 중심 3,650원 이때쯤에서는 작업을 합니다. 좀 빠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 3,000 얼마쯤에 잡게 되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때 6,000원 정도에는 좀 단기적으로 볼 수가 있다. 와이팜 그렇게 보이고요. 대창 솔루션 이것도 600억이죠. 600억에다가 80% 유통 비율을 보고 있는데 163억에다가 이 피값이 1,700억이라는 것은 이쪽 최근에 거래 대금이 뭐 한 10억 이하로 계속 나왔다는 뜻이죠. 1억 5천, 1억 8천, 8,700만 원, 1억 정도 나오고 굉장히 조금씩 거래 대금이 조금밖에 안 나오는 곳인데 이런 것들은 정말로 조금 들어가봤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굉장히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추천하지 않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굉장히 꼬리가 많이 계속 달리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다시금 빠질 수가 있으니 들어간다 하더라도 345원 정도 345원 정도부터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소량으로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덕전자를 보겠습니다. 대덕전자는 거의 봤었죠? 위에서 대덕전자 위에 설명했으므로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영풍 또한도 예전에 이런 이슈가 있었고 영풍은 네, 이렇게 대창 솔루션 보면은 여기에서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이렇게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가 누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또 빠질 가능성이 높고 매수를 하신다면은 345원 이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하시는 걸 조금 매수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대덕전자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고
영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려 아이언 있잖아요. 고려 아이언으로 이때부터 계속 이슈가 있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고려 아이언 때 이렇게 또 이슈가 있어가지고 영풍 이때 올라갔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풍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불씨가 꺼지면은 다시금 이것도 패턴이 보이는데, 잠시만요. 요런 식으로 이제 삼각 수렴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때는 그냥 오버슈팅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빠진다면은 여기에서 계속 줄줄 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여기 딱 중심 이쪽 정도 가격대에서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가려면 조금 기다려야겠죠? 아무튼 여기에서 계속 삼각수렴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 중이라서 수렴의 끝에 가면 갈수록 하락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매수하는 게 조금 애매합니다. 거래대금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 주당 가격이 40만 원씩이나 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예전에는 160만 원까지 갔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거는 패스하면 될 것 같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배당주로도 많이 각광을 받았던 종목인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굉장히 막 빠지면서 하락 추세가 계속 됐었고, 여기에서 다이아몬드가 두 번 딱딱 나왔죠.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바닥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때도 다이아몬드가 계속 출현했어요. 다이아몬드 이렇게 출현을 계속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나왔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반등까지 줬는데, 이때 이후로 다이아몬드가 딱 없어졌어요. 거래대금도 이제 매도 거래대금만 많이 있고 이렇게 매수에는 거래대금 붙지를 않아가지고 다이아몬드가 없다가 이때에서야 다시금 다이아몬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때처럼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금호석유라는 종목을 배당주로 생각하신다면은 이 중심부터 해가지고 이쪽에서 모아 가셔도 되고, 아니면 중심 위에서 모아 가셔도 되지만은 박스권 매매로 접근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최소 중심 아래 10만 원 아래에서 이렇게 매수를 모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굉장히 로보틱스에 관련해 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빠졌죠. 쌍봉도 안 찍어주고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빠졌는데, 여기서 다시금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거래대금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가 않았죠. T로보틱스를 보면은 거래대금 170억 정도 떴고, P값이 367%로 턱걸이로 나왔어요. 턱걸이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조금 이렇게 눌림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봐서는 최소한 이런 종목은 9,000원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이렇게 해서 원형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9,000원까지는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게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저는 보이고요. 이게 아무리 많이 떨어졌어도 원래 이렇게 바닥을 기었었던 종목이 여기에서 갑자기 올라갔다가 아무런 반응도 없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주가를 방어할 수 있는 펀더멘털이 안 되기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때에 대비해가지고 펀더멘털이 조금 살아났을 수도 있는데, 계속 여기에 대한 약간 실망 매물이랑 이제 뭐랄까요, 손절 매물 때문에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이로 코리아를 보면은 거래대금 138억에 443%, 시가총액 3,500%에다가 유통비율이 61%니까 원래부터 이제 거래량이 좀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4억. 보시면은 10억. 시가총액에 비해서 굉장히 평균 거래대금이
좀 적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다이아몬드가 떴다는 것은 반가운 신호이긴 한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연속으로 뜬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처럼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이 다이아몬드가 뜰 정도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기도 하는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우상향 좀 나오고 있고, 우리 그 코스피, 코스닥도 좀 우상향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하이로코리아는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다가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죠.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대금도 많이 터진 거였었고, 138억. 네, 138억 맞죠? 그래서 이런 하이로코리아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고 가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때 1월 22일 날 이때 이제 22일 날 보겠습니다.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제 알고리즘에선 얘가 다이아가 걸렸고 딱 봉 중심선 여기에서 딱 매수했었으면은 요날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렇게 해서 매수했었으면은 이렇게 쭉 올라갔을 텐데 거의 27%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만은 여기에서 1등 했었죠. 굉장히 괜찮은 기회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쭉 보면은 여기에서 살짝 왼쪽으로 해서 굉장히 506억 이때는 매도 거래 대금을 해가지고 477억 여기에 있는 매도 대금을 이쪽에 다 가져갔으니까 굉장히 괜찮게 나온 거래 대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계속 보셨던 분들은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를 어느 정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공격적으로 하신 분들은 좀 하셔도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괴리가 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 또 매수하기는 좀 애매한 자리가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해가지고 9% 갖고 갭이 떠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이 월봉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월봉상에서 첫 번째 양봉이 장대 양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하나 둘 셋 서너 개의 월봉이 음봉을 잡아먹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호재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은 다음 달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변동성으로는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웨이 홀딩스 또한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웨이 항공처럼 설명드렸죠.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항공 예림당 관련해가지고 유상증자를 위해서 올리는 것이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BHI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7천억인데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다가 여기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간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1차 올라가고 쉬고 2차 올라가고 쉬고 이렇게 해서 조금 쉬다가 3차 이렇게 올라가죠. 1파, 2파, 3파, 4파 이렇게 하다가 5파, 마지막 5파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5파를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오버슈팅하고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BHI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굉장히 3천억에다가 500% 나오면 굉장히 좀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많이 오버슈팅 느낌이 납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고요. 태성도 보면 굉장히 오래된 종목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도 200 몇 억 나오고
1200억에다가 676%.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좋네요.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머뭇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갈 수 있지만 좀 아쉬운 점이 이런 데서 하한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10월 20일 날 이런 때에 갑자기 하한가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우상향을 조금 하다가 여기에서 조금 쉬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도박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N자로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뜻은 거의 한 37,500원? 37,500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 빠졌다가 올라갈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과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비중을 좀 조절해서 매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루미르라는 종목은 신규 상장 종목인데 데이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이아몬드가 출현을 하는 중인데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우상향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공부가 필요할 거고요. 루미르도 1,700억 나왔죠. 시가총액이 2,000억이고 유통비율이 50% 정도 된다면은 1,000억짜리 종목인데 1,700억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에서 손바뀜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 이 꼬리도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신뢰성이 있는 양봉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금 조정이 나온다면은 10,000원 부근에서 또 재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봅니다.